안녕하세요. 61세 된 박성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혹시 저처럼 퇴직 후에 식습관이 엉망이 되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특히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지금도 가끔 그런 유혹이 생기죠.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몸소 경험했거든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중견건설 회사였어요. 25년 동안 현장 관리직으로 일했죠. 전국 이곳저곳 현장 따라다니면서요.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현장에서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몸이 튼튼했으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하루 종일 못 먹은 걸 한 번에 다 먹어치우곤 했어요.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내도 고생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밥도 많이 퍼주고 반찬도 이것저것 차려주고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전쯤이었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권하더라고요. 아직 정년까지 1년 남았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황당했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따졌어요. 하지만 인사팀장이 말하더라고요. 박 대리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부터 정리하는 게 회사 방침이에요. 퇴직금도 할증해서 드릴 테니까 좋게 좋게 마무리하시죠.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도 처음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곧 괜찮아요. 이제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러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아들도 아버지 요즘 60대면 일찍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4,500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아들 결혼 준비하면서 절반 가까이 써버렸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편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TV 보고 인터넷도 하고요. 이런 게 인생이지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식사였어요. 아내는 아침 일찍 마트에 나가거든요.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우리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요. 그러니까 아침은 혼자 먹어야 하는데 차려놓고 먹기는 귀찮고 해서 대충 우유 한 잔이나 커피로 때우곤 했어요. 점심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밥 해먹기 귀찮으니까 그냥 라면 끓여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 사다가 먹거나 그냥 굶고 지나가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아내가 돌아오면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 밥 2그릇은 기본이고 반찬도 이것저것 다 먹고 심지어 밤에 출출하면 라면도 끓여 먹고요. 아내가 가끔 당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저는 하루 종일 굶었는데 이것도 못 먹냐 이러면서 짜증을 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활이 한 6개월 정도 계속됐을까요?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퇴직 전에는 72kg 정도였는데 어느새 80kg이 넘어가더라고요. 배도 나오고 얼굴도 부어 보이고요. 아내가 걱정되나 봐요. 당신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뭘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아직 젊어 이러면서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깨는데 어지럽더라고요. 그냥 일어나려고 하는데 핑 돌면서 한동안 침대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아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날 아내한테 말했더니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빨리 병원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동네 내과에 갔어요. 혈액 검사하고 혈압도 재고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결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성민 씨 혈당이 높아요. 공복 혈당이 110이 나왔는데 이건 당뇨 전 단계예요. 그리고 혈압도 140에 95로 높은 편이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당뇨병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당뇨라니요? 저희 아버지가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특히 점심 굶고 저녁에 폭식하는 건 최악이에요. 혈당이 들쭉날쭉하면서 췌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내분비내과 전문의한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그것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면서도 걱정되는 표정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아들한테도 전화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지금이라도 발견한 게 다행이에요. 빨리 치료 받으세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러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내분비내과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큰 병원에 가면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혹시 정말 당뇨라고 진단받으면 어떻게 할지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새벽에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었죠. 아내랑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정말 병원 가볼까 봐요.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내가 당연하죠. 빨리 가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 내분비내과에 예약을 잡았어요. 의외로 예약이 금방 잡히더라고요. 아마 요즘 저 같은 사람들이 많나 봐요. 병원에 가서 전문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당뇨 전 단계라는 건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그냥 놔두면 90% 이상이 당뇨로 진행해요. 하지만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 식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점심 굶고 저녁에 폭식하는 패턴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나쁜 패턴이에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기아 상태라고 인식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돼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당뇨의 시작이에요.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양사님과도 상담했어요. 영양사님이 제게 맞는 식단을 짜주시면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반. 이 시간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끼에 과식하지 마시고 적당량을 드시세요. 밥은 작은 공기로 한 그릇, 반찬은 다양하게 조금씩 드시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점심때가 되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침을 간단하게 먹어서 그런지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굶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도와주더라고요. 당신 약속했잖아요. 점심도 제대로 드셔야 해요 이러면서요. 아내가 정말 고마웠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제 아침을 차려주고 점심 도시락도 싸주고 저녁에는 당뇨에 좋다는 음식들로 반찬을 만들어주고요. 영양사님이 알려준 대로 현미밥 위주로 드시고 나물 반찬 많이 드시고 고기도 기름기 적은 걸로 조금씩 드시라고 하니까 아내가 그대로 해주더라고요.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녁 때 되면 뭔가 허전하고 예전처럼 배부르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밤에도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나른했는데 이제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2개월 후에 다시 검사 받으러 갔어요. 선생님이 결과를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네요. 공복 혈당이 95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체중도 5kg 빠졌고요. 이대로만 계속하시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아내도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체중이 8kg이나 빠져서 74kg이 됐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하고 아내랑 같이 시장도 가고요.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일하는 날에도 도시락 챙겨가서 점심 제대로 먹고 퇴근해서도 과식하지 않아요. 요즘 주변에서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들도 아버지 건강해 보이세요 이러고 아파트 주민들도 경비 아저씨 살 많이 빠지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고마운 건 아내예요. 제가 아플 때 걱정해주고 치료받을 때 도와주고 지금도 계속 건강한 식단 챙겨주고요. 예전에는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랑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지금도 가끔 유혹이 있어요. 친구들이 한잔 하자 하면서 부를 때도 있고 TV에서 맛있는 음식 나오면 먹고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절제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3개월마다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데 선생님이 모범 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혹시 저처럼 퇴직 후에 식습관이 엉망이 되신 분들 계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점심 굶고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혈당 관리에 최악이거든요. 내분비내과 상담 받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영양사님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생각보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가족들 걱정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저를 위한 거였어요. 가족이 걱정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저는 61세에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좋아졌어요. 60대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나이예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처음 2에서 3주만 참으면 몸이 적응돼요. 그리고 적응되고 나면 오히려 예전 식습관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지금 저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적당량만 먹는데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워요. 제가 요즘 새로 배운 게 있어요. 건강한 요리법이에요. 아내랑 같이 인터넷에서 당뇨에 좋은 음식 레시피 찾아보고 직접 해먹어 보기도 해요. 이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겼어요. 병원에서 당뇨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저처럼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분들이 오세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격려도 해주고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이런 프로그램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더 힘이 나거든요. 지금 제 목표는 8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손자도 태어날 예정이거든요. 손자가 자랄 때까지 건강한 할아버지로 있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야죠. 당뇨는 한번 생기면 평생 가는 병이니까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에요. 저처럼 점심 굶고 저녁에 폭식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혈당 관리에 최악이고 췌장에도 무리가 가고 살도 찌고 혈압도 올라가요. 지금 당장 식습관 바꾸세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고 한 끼에 적당량만 드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잃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하세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길 바라요. 점심 굶지 마시고 저녁에 폭식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드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내분비내과 상담 받아보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정말 잘 알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